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혈압계부터 네. CT, MRI 그리고 수술 장비, 진단 검사 장비 그리고 방사선 암 치료기 네. 그리고 로봇 수술 장비까지 저희가 그 환자와 의료진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걸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 기술들의 발달로 인해서 진짜 의료 기술이 어마어마하네요, 발전이. 앞으로는 준비된 병원에 오시면 사실은 100세 시대까지도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수정 마리아입니다. 환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검사 그리고 치료에 이르기까지 CT나 MRI 같은 의료기기에 대한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병원의 의료기기와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늘 함께하는 분이 계시다고 해서 저희가 모셔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에서 의료기기를 담당하고 있는 의공학팀장 송재훈 막시밀리아노 마리아 꼴베입니다. 반갑습니다. 마리아가 중간에 들어가네요. 세례명에서. 네. 다시 한번 죄송한데 좀 길어가지고요. 막시밀리아노 마리아 꼴베 신부님의 세례명을 제가 제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이름을 고르셨어요, 팀장님. 제가 그 성인의 책을 네. 읽다가 보니까 그 신부님이셨나요? 그 성인분이? 그래서 그 성인이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소개할 때 의료기기와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함께하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히 어떤 일을 하시는 거죠? 의료기기도 도입 검토 때부터 수명을 다하는 폐기시까지 이렇게 저희가 생애 주기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혈압계부터 네. CT, MRI 그리고 수술 장비, 진단 검사 장비 그리고 방사선 암 치료기 네. 그리고 로봇 수술 장비까지 저희가 그 환자와 의료진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걸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맡고 계신 직책이 정확하게 의공학 팀장이신데 이 일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죠? 제가 졸업할 즈음이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1차 필기 시험은 다 합격을 하고 이제 면접을 두 군데 저희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나는 독일 벤처기업이었고 하나는 강남 성모병원, 지금의 이제 서울 성모병원이죠. 굉장히 다른 길인데요. 네. 그래서 제가 한참 고민하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대기업이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벤처기업보다는 병원이 크잖아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 의료기기도 등급이 있더라고요. 근데 등급별로 그러면 사용이 다른 건가요? 네, 국가에서 의료기기 네. 등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등급부터 4등급까지 있는데요. 네. 1등급은 이제 잠재적 위험성이 거의 없는 장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휠체어나 침대나 이런 것들이고요. 그런 것도 의료 기기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2등급, 3등급 올라갈수록 이제 위험성이 커지고 있고요. 저는 그런 등급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신기하네요. 급하게 문제가 생긴다거나 아무리 잘 의료 장비를 관리를 해도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장비 고장이 났을 때 저희가 빨리 대처해서 환자분들이 빨리 검사를 하고 치료를 받고 그렇게 해서 별 문제 없이 퇴원할 때가 가장 많이 보람을 느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감사하고 고마워하실 때, 그럴 때 저희는 사실 이 정체성이나 저희가 일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무릎 관절 수술을 받으신 분이 있는데 제 주변에 로봇 수술을 받으셨대요. 그러면은 로봇 수술 같은 그런 첨단 의료기기 같은 게 좀 그런 로봇은 따로 있는 건가요? 상상만으로 이루어졌던 것들이 지금은 이제 의료 환경 속으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인공관절 네, 로봇 네. 수술기, 그리고 지금 많이 사용하시는 그런 로봇 수술기, 네. 그래서 비뇨의학과, 산부인과, 외과, 이비인후과에서 많이 쓰고 있고요. 그런 것들은 장기 손상을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빠른 회복을 하게 돼서 이제 그런 그 리커버리 타임도 빨리 줄어들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쓰고 있고, 최근에는 저희 병원에는 약사님을 도와서 하는 네. 이제 항암제 자동 로봇 시스템이 도입돼가지고 그게 뭐예요? 그게 그 약을 제조를 하나요? 그렇죠. 이제 로봇이? 암 환자를 위해서 이제 그 항암제를 만듭니다, 우리 약사님들이. 근데 네. 그게 저기 정교하면서 까다로우면서 위험성이 좀 있는 약품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로봇이 직접 만들어서 직접 공급해주고, 그래서 약사님의 역할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 로봇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요. 수백억 원 하는 의료기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럼 혹시 은편성모병원에 이런 기기도 있다라고 자랑할 만한 그런 게 있을까요? 저희가 비싸면 좀 좋아하거든요. 네, 저희 병원 내는 한 4,000대의 의료기기가 보유하고 있고요. 종류는 500종류 정도 그렇게 갖고 많아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그걸 한 1,000억 원 정도 예산을 운영하고 있고요. 1,000억 원이요? 네. 그 중에서도 저희 병원에는 국내 1호기로 들어온 네. 펫CT, 이 네, 암 네, 네. 진단을 암 해주는 세포 찾아내는 거, 펫CT 장비가 있고요. 그게 이제 디지털 펫CT라고 해서 아주 정교한 암을 디텍트 해주는 장비가 있고요. 그리고 100억 원 정도 하는 그 암 치료기. 그 펫시트는 얼마예요? 펫CT는 40억 정도 하고 있고요. 예, 방사선 암 치료기가 네. 실은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장비가 네. 들어와 있어서 저희 병원에서는 암 진단과 암 치료에 네. 아주 극대화되고 있는 그런 최적의 병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가의 의료기기가 있으면 좀 설치도 어렵고 관리도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러면 설치하는데 어떤 점을 중요시하세요? 저희가 도입할 때부터 사실은 한 3개월 정도 많은 장단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팀들이 모여서. 그래서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거는 환자에게 얼마나 큰 효과가 있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네. 있고요. 설치할 때 보면 한 달에서 일주일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 걸려요? 네, 그래서 고가의 의료기기들은 현지에서 엔지니어가 와서 직접 와서 설치도 하고 있고요. AI나 빅데이터를 통한 그런 첨단 장비도 많잖아요. 근데 네. 매번 좀 그럴 때마다 공부가 좀 많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하시나요? 저도 그게 큰 고민입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까지 무릎을 쓰실 정도로 네. 이제 의학과 공학이 사실은 되게 어려운 네, 부분이라 그렇죠. 지금 그게 이제 단어도 매번 어렵고. 따라가야 되고 네. 그래서 매일매일 사실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네. 저희도 힘들지만 의료진들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뒤처져 줄 수는 없어서 그렇죠. 같이 매일매일 공부하는 매일매일. 네, 30년 동안 매일매일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메모리가 좀 부족한 예. 실정입니다. 네. 의료기기라는 게 환자와 진짜 밀접한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안전이 진짜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의료기기에 대한 교육이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저는 사실 운이 좋게도 네. 우리 이제 부원장 신부님께서 허락해 주셔갖고 예, 해외에서 나가서 이제 서비스 자격 취득을 많이 했던 경험이 있고요. 그래서 주로 미국이나 독일 네. 그리고 싱가포르 같은 데서 교육을 많이 받고 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또 교육을 받고 오면 이제 팀장님이시잖아요, 송재훈 네. 팀장님. 근데 이제 젊은 친구들이 이 팀원으로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젊은 분들에게 이제 가르쳐 주려면 소통이 필요하실 텐데 소통은 좀 원활하신지 어떻게 잘하고 계십니까? 최대한 많은 그 정보를 주고 그리고 그렇죠. 그 교육은 많은 교육이 있습니다. 사실 온라인 교육도 있고 뭐 네. 현지 교육도 있고 해외에서 나가서 제조사 가서 받아오는 교육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제일 많은 정보를 주고 또 온라인 창을 만들어서 같이 공유하고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사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의료기기에 대한 그런 뭐라 그럴까요? 의존이랄까요? 그런 의료기기의 역할이 그렇게 크지 않았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첨단 의료기기를 사용하면 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요? 아버지께서 이제 15년 전에 위암이 걸리셔서 이렇게 수술을 받으셨는데 한 25cm 정도 복부에 이렇게 흉터가 있으세요. 네. 이제 근데 지금은 사실 네. 의료 기술이 발달되면서 채소 침습 수술들이 되게 많아졌습니다. 아주 미세한 이제 기구들이 많이 네. 개발된 거죠. 그래서 거기서 얘기했던 뭐 로봇 수술기부터 복강경 네. 뭐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서 그리고 저희 병원에서는 하이브리드 수술실이라고 있습니다. 네. 고위험 환자분들을 특별히 이렇게 수술하기 위해서는 네. 그 갖춰진 수술실이 있는데 그 의료 기술들의 발달로 인해서 진짜 의료 기술이 어마어마하네요, 발전이. 앞으로는 준비된 병원에 오시면 사실은 100세 시대까지도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제 되게 우리 이렇게 생명에 되게 밀접한 영향을 주고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의료기기가 저 같은 경우는 진짜 만지기도 좀 두려울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좀 까다로운 부분이 어떤 게 제일 까다로우세요? 의료기기는 어느 하나 사실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작은 방심도 환자 의료진한테는 치명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의료기기 결합을 찾아내고 그리고 수리하고 예방 모니터링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용하시는 분들, 의사, 간호사, 네. 의료기사 분들이 그리고 또 다른 사용자인 환자분들이 그거를 잘 우리가 수요와 요구 사항을 잘 반영해서 그분들이 사실 이롭게 의료 장비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중요하고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장비 생각만 했는데 이렇게 또 사용하시는 환자나 또 그거를 다루시는 의사 선생님이나 그 장비 하시는 분들한테까지 또 네. 생각을 해주시니까 좀 감동인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비싼 기계 막 이렇게 정말 단순하게만 생각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의공학 팀장님으로서 좀 이렇게 현장에 계시면서 이런 의료기기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의료기기를 좀 발명하고 싶다. 뭐 이런 개발하고 싶은 의료기기가 혹시 있었을까요? 최근에 가장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저희 병원도 사실 마찬가지였고요. 네, 너무 힘들었죠.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코로나 시국에 환자 의료진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 사실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저희도 많이 고민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6개월 동안 실패를 거듭해서 만들어낸 아이템이 있습니다. 뭐예요? 중환자들이 인공호흡기를 차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각각에 분리돼서 사실은 각각 방에 들어가야지만이 확인이 가능한 그런 전 세계 시스템이 그런 거거든요. 예. 저희는 그거를 중앙화해서 간호스테이션에서 이제 집중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해서 인공호흡기 중앙 감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호흡기내과 교수님들과 잠깐 들어가서 보는 거랑 계속 보는 거가 차이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알람도 계속 올려주고요. 그래서 호흡기 교수님들하고 우리 간호사님들이 네. 박수와 함께 그 손재훈 팀장님 팀에서 만들어내신 네,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멋있네요. 오로지 한국 기술로 그래서 네. 되게 감사의 인사 말씀은 지금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에 네. 백미가 아주 그거이지 않을까. 네. 굉장히 좋은 것도 개발하셨는데 솔직히 또 이제 또 다른 또 걱정이 있는 게 첨단 의료 장비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좀 당장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첨단 장비니까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희 개원초 은평성모병원의 슬로건은 네. 사실 오늘 당신의 시간에 집중합니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네. 그 슬로건을 어떻게 좀 저희가 좀 카피를 해서 저희 네. 의공학팀의 모토는 의공학 24시간 이 의공학 투데이 서비스를 저희가 슬로건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의료기기 문제점을 자정 24시 네. 전에 해결하자. 그래서 저희가 백업 장비와 함께 뭐 자체 기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네. 것들을 준비해서 왕진 24시간 네. 저희가 출동할 준비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의료 장비가 기계라서 이게 고장이 안 날 수가 없잖아요. 네. 혹시 장비 고장에 관련해서 조금 생각나는 에피소드 있으신가요? 작년에 뭐 저희 고가 장비가 좀 문제가 생겼는데요. 네. 마침 병원에 한 대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다시 독일에서 부품이 와야 되는데 네. 작년 유럽 항공사 파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죠. 스트라이크를 막 하고 네. 있어서 그래서 며칠 늦어진다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다음 근데 날 당장 고쳐야 되는데. 그 다음 날 환자도 있고 스케줄이 보통 다 잡혀 밀려 있잖아요. 있는데. 그래서 네. 저희가 사실은 좀 밤새서 네. 그거를 장비를 점검하고 아침에 이제 예약된 환자 스케줄을 다 소화했습니다. 그래서 사용 부품이 없었는데요? 네, 자체 기술력으로 저희가 또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사용 부서하고 네. 우리 병원장님 네. 되게 좋아하셨습니다. 좋아하시죠. 네. 정말 안 되는 일도 되게 하라가 바로 송재훈 팀장님 의공학팀 여기 대단한데요.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하는. 그래서 그런지 2021년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셨어요. 2년 늦었지만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국제보건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받으신 걸로 아는데요. 구체적으로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 성모병원에는 연수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아, 다른 나라에서? 네, 의사, 네. 간호사, 의공사 이런 사람들이 네. 많이 오고 있어요. 저희 의공사는 저희 팀에서 이제 연수를 시키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연수를 시키고 필요하면 또 우리가 외국에 가서 네. 재교육을 시켜주고 자라나 좀 이제 네, 멘토도 네. 되어주고 네. 이런 일이 있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서울 대교구 프로젝트로 이제 서쪽의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라는 나라에 CT 장비하고 엑스레이 장비하고 수술 장비하고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네. 가서 설치를 해주고 그리고 잘 교육도 시켜주고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일도 재밌었는데 상까지 주셔서 상까지 받으셨어요. 네, 감사할 따름입니다. 네. 보람도 있고 네. 상도 받으시고. 네. 네. 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제 개발도상국 의공사들한테 이제 교육을 많이 하실 텐데요. 네.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보통 교육을 하시나요? 아무래도 다양한 나라에서 오다 보니까는요. 그래서 문화가 차이가 되게 다양하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1대1 지도교수, 마침 지도교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느낌적인 느낌까지 전달하려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진짜 한 분 한 분 정말 최선을 다하실 것 같은데, 그럼 교육하시면서 좀 남다른 에피소드가 있을 것 같은데 좀 기억에 남는 분이나 뭐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네. 해외 연수생을 은평성모병원에서 개원하고 이제 교육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아. 이제 탄자니아, 모잠비크, 네. 베트남 이제 의공학 관련된 사람들이 왔는데요. 네. 그래서 3개월 연수를 끝나고 이제 마지막 병원장님실에서 이제 네. 클로징 세레모니를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뭐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격도 하고, 줄이고 예, 서티피케이션도 그렇죠. 주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네. 사진을 찍어서 이제 동영상을 플레이해서 이렇게 틀어줬었어요. 네, 네. 다들 우시는 거예요, 세 분 다. 그래서 참 감동이었는데 네. 더 큰 감동은 네. 그 다음 날 네. 이제 보통은 이제 자기네 나라로 떠나야 되거든요. 그렇죠, 떠나기 그렇죠. 전날 베트남 의공학 팀장이 네. 저를 찾아왔어요. 네. 인삼 선물 세트를 하나 들고 찾아와가지고 우리 사무실에 와서 저한테 전달해주면서 네. 의공학 팀한테, 네, 전부한테. 네, 전달해주면서 네. 저한테 네. 좀 쑥스러운 얘기긴 하지만 저한테 네. 한마디 하고 가시더라고요. 뭐라고요? 미스터 송, 나도 우리나라에 돌아가면 당신처럼 살고 싶어요. 너무 감동이네요. 그래서 저는 그 사실은 제가 준 거보다 받은 네. 게 훨씬 컸던 그런 기억이 진짜 막 듭니다. 보람되네. 네, 진짜 보람됐어요. 아, 진짜 기억에 남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뭐 70년 전에 저희 뭐 이런 성모병원도 저는 그 도네이션을 많이 받고 장비나 그리고 인력들이 와서 가르쳐주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다고 하네요. 서로 나누고 돌려줄 때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고 김수환 추기경님의 그런 그 바보 나눔 재단도 있잖아요. 그런 데서 이제 많은 데에다가 좀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그거에 같이 동참해서 같이 좀 제가 갖고 있는 그런 뭐 작지만 그런 기술들을 좀 더 이렇게 좋은 곳에 쓰여지게끔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또 해외 봉사를 또 많이 다니신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근데 솔직히 해외로 봉사하는 게 그냥 말이 쉽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뭐 인상 깊었던 봉사를 꼽으라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그 입사했을 때 이제 제가 아기 때 아니, 그렇게 얘기는 아니었겠지만 네. 그 성가복지병원이라는 데 제가 그 의료기기 점검 봉사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네. 이제 거기 어느 수녀님께서 네. 참기름을 직접 짜가지고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되게 큰 의미로 저는 그때 네, 네. 생각을 진짜 다가왔었는데, 정성이죠. 네. 다가왔었는데 최근에는 제가 몽골 다르항 돈보스코 센터라는 네, 네. 신부님이 운영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 네. 이제 백내장 의료 봉사를 간 적이 네. 있어요. 그래서 네. 스태프 우리 의료진들하고 같이 제 담당은 이제 의료기기에 대한 걸 가서 네, 이제 네, 네. 점검을 해주고 수술이 잘 될 수 있게 해주는 그렇죠. 건데 도착을 어렵게 도착을 했는데 기계가 망가져 있는 거예요. 메인 기계가. 어떻게 그래서 사실은 그 다음 날 순서가 다 있고 그래서 네. 또 밤을 새갖고 장비를 고치셨어요? 고쳤어요. 네, 고쳤서 고쳤는데 진짜. 그 다음 날 첫 번째 송 환자가 박사님, 예. 몽골은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백야잖아요. 네. 거의 뭐 12시까지 네, 해가지고 네, 네. 그래서 한 환자가 눈이 양안이 다 그 백내장이 심해가지고 거의 우리 바두갈 하얀 바두갈이 눈에 아이고. 들어가 있는 것처럼 되게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며칠간에 거쳐서 양안을 다 수술을 네, 했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그 준비된 45명을 다 수술을 한 적이 있어요. 네. 4박 5일 동안.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이 사실은 맹인들을 네. 눈을 뜨게 해주는 그런 느낌이 저는 그러셨겠어요, 들어서 저도 진짜. 옆에서 사실 우리 의료진들이 하면서 저도 막 되게 막 가슴 감동이네요. 뿌듯하고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전에 듣는 저도 감동인데 진짜 그 자리에서 또 직접 이렇게 또 봉사를 실천하시니까 얼마나 감동이었을지 정말 부럽고 멋지십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너무 잘해오셨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어떤 의공사가 되고 싶으세요? 성모병원에서 의공사로 네. 근무할 날이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젊으신데요, 팀장님? 제가 2,844일 남았더라고요. 오늘 기준으로. 뭐 연애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일자를 2,800. 네. 그래서 네. 제가 성모병원에서 배우고 느끼고 네. 이렇게 가졌던 좋은 가치 있는 경험들을 제가 우리 은평 성모병원에서 네. 많이 쓰여지고 그리고 제가 도움이 되는 사람들한테 좀 쓰여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너무 감동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인생은 어바웃 신청하고 계신 또 시청자분들께 혹시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세요. 시청하시는 형제 자매님의 가정에 네. 평화를 빕니다. 네. 네. 저희 의공학팀에서는 내원하시는 우리 환자분들을 위해서 네. 의료기기들을 저희가 최상의 컨디션으로 현재 잘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믿고 찾아주시고 해서 빨리 쾌유하시고 잘 퇴원하시기를 저희가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솔직히 어느 병원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은평 성모병원은 송재훈 팀장님이 계셔서 의료기기에 대한 믿음 하나는 제가 정말 100% 가지고 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분들도 많이들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나에게 이 일은 매일매일이 즐거움이다. 아날로그 장비에서 다 디지털라이제이션 장비로 다 변화하면서 배울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바이러스도 저희가 다 잡아야죠. 해킹도 공부해야죠. 그리고 AI 딥러닝도 공부해야죠.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가 공부할 수 있는 폭들이 많이 넓어져서 매일매일 배우는 기쁨이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저에게는 매일매일이 즐거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 인간의 영원한 숙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빠른 진단과 빠른 치료를 위한 첨단 기기들이 더욱 안전하게 개발되고 사용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셨는데요.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생의 첫 방송을 평화방송 인생어바웃과 함께 촬영하게 돼서 설레고 기쁜 마음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의공사를 뒤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함께한 작가님과 스태프님 그리고 강수정 마리아님께 감사드리면서 제가 조그만한 선물을 하나 아까부터 준비했습니다. 제가 사실 그 봉투를 보고 있긴 네, 했거든요. 제가 이거 핸드메이드인데 여기 옆에 보시면 어머! 네, 그 핸드폰 꽂이거든요. 행복한 일은 매일 있어. 내일 있어. 네. 아, 너무 멋있는 핸드폰 꽂이를 만들어 주셨어요. 의미가 뭐가 있지 않을까 제가 해서 이걸로 정말 중요한 걸 봐야 되는데 제가 네. 유튜브를 인생은 어바웃 유튜브를 여기다 네, 꼽아놓고 네. 매일 보도록 보고 하겠습니다. 4월에 제 프로 꼭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인생은 어바웃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